알에서 깨어난 당신은 배아가 됩니다. 성체 홍연어가 되는 7단계 중 첫 관문이죠. 옆에선 작은 스컬핀이 다른 알들을 먹고 있습니다. 주황색 껍질 속 액체를 빨아먹는 중입니다. 알을 지키던 어미가 이를 보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어머니는 머리로 스컬핀을 들이받아 진흙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스컬핀은 몸을 비틀어 뒤돌아선 뒤 꼬리로 어머니의 얼굴을 세게 칩니다. 그 충격으로 물속에 파장이 일고 당신은 강바닥에서 떠오릅니다. 당신은 뒤로 구르며 빙글빙글 돌다가 해조류 사이에 몸을 끼워 넣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려는 스컬핀을 쫓아가지만 산란후라 기운이 없어 따라잡지 못합니다. 스컬핀은 급하게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고 어머니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제 어머니의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생을 마감하며 시체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남았고 진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이 더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변의 알껍질 조각들이 떠다니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뭅니다. 알고 보니 그 알껍질들은 강바닥을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 유충들의 먹이입니다. 그리고 불쾌하게도 그 중 하나가 당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곤충은 당신 몸을 스치며 밟고 지나가 더 많은 먹이를 찾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열린 물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곤충이 모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강은 다시 조용해지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살에 몸을 맡기고 모래 위에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이곳에 머물며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몸이 강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2달이 지나 당신은 이제 알레빈, 즉 두 번째 단계인 치어가 되었습니다. 몸은 전과 달라졌고 배에 남은 노른자가 유일한 먹이죠. 사냥을 못해서 그 주머니를 다 쓸 때까지 버팁니다. 모래에 반쯤 묻혀 포식자 눈을 피해 지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움직입니다. 꼬리를 움찔거리며 몇 센티미터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들이 바로 수영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다시 모래를 박차고 일어나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시 동안 공중에 떠 있다가 옆으로 기울며 다시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매번 조금씩 더 오래 떠 있지만 지느러미로는 아직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몸이 굳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닥을 훑으며 미끄러져 갑니다. 당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큽니다. 연습하기 딱 좋겠네요. 만약 실수하면 그 물고기가 당신을 잡아먹을 테니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래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려고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위로 튀어오릅니다. 모래구름이 당신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물고기가 움직임을 보더니 다가옵니다. 바닥에 엎드려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물고기가 입을 벌리자 다 끝났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능이 발동합니다. 꼬리를 휘둘러 물고기 눈에 모래를 뿌리자 물고기는 놀라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다시 모래 속에 몸을 파묻은 채 가만히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몸이 다시 변하기를 기다리며 숨어 지냅니다. 또 한 번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니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치어가 되었습니다. 몸은 약 5cm까지 자랐고 한때 당신을 먹여 살렸던 나랑 주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스로 사냥을 해야 합니다. 강바닥에는 작은 곤충 유충과 작은 갑각류들이 물살을 따라 떠다니고 있으며 그것들을 잡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래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임을 살핍니다. 한 마리 유충이 바닥을 따라 꿈틀거리며 다가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며 모래에서 솟아오르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 공격합니다. 하지만 돌진할 때 물살을 잘못 판단합니다. 유충이 주둥이에 부딪히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당신은 멍하니 지켜만 봅니다. 첫 사냥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넓게 원을 그리며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다 또 다른 유충이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큽니다. 당신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유충이 뭔가를 감지하고 몸을 움찔거리더니 위로 튀어오릅니다. 당신은 뒤쫓습니다. 물살이 유충을 잡아채 거의 닿지 못할 뻔하지만 당신은 몸을 비틀어 입을 딱 다뭅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충을 통째로 삼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진짜 식사입니다.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얻은 무언가로 배가 부른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은 계속 연습합니다. 무작위로 나타난 형체의 돌진에 사라지기 전 빠르게 맞추세요. 사냥할수록 정확도와 속도는 날카로워집니다. 이제 생존법도 익혀야 합니다. 송어와 같은 더 큰 물고기들이 물속을 순찰하고 새들은 위에서 맴돕니다. 그때 그림자가 수면을 가로지릅니다. 외가리네요. 수면 가까이서 먹는 척 유인하면 외가리가 즉시 다이빙합니다. 닿기 전 곧장 아래로 내달리세요. 외가리는 놓치고 새가 날아가는 걸 봅니다. 1년 뒤 당신은 치어와 큰 물고기 사이인 백어로 자랐습니다. 12cm 정도로 자란 당신은 전보다 강하고 빠르며 덜 연약해졌습니다. 당신은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 잡아먹습니다. 작은 새우, 곤충, 유충, 어린 민호까지 도요. 더는 참을 필요 없어요. 먹이는 널렸고 당신 속도면 충분히 잡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의 변에 바닷물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수영 중 앞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당신만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쫓아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물고기는 요리조리 갈대숲으로 도망치나 당신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라진 틈을 타 돌진해 머리를 낚아챕니다. 몸부림 한 번에 물고기는 잠잠해지고 당신은 통째로 삼킵니다. 혼자보다 함께 사냥하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닫습니다. 곧이어 당신은 비슷한 크기의 어린 연어 두 마리와 합류합니다. 여러분은 한 무리가 되어 느슨한 삼각형을 이루며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작은 물고기 떼를 발견해 한 마리를 가둡니다. 한 마리가 달려들 때 먹잇감이 튀면 다른 한 마리가 낚아챕니다. 먹잇감을 주고받다 한 마리가 뭅니다. 자세를 잡고 반복하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죠. 사냥할수록 협동은 날카로워지고 식사할수록 몸집과 힘은 커집니다. 이것은 강이 당신을 바다로 밀어내기 전 단계입니다. 시간이 흘러 2살이 된 당신은 이제 스몰트, 5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약 15cm 정도로 자랐고 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아가미는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드넓은 바다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구에는 뒤처진 개체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가득하니 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얕은 곳에서 예전에 함께 사냥했던 연어 2마리를 발견합니다. 함께 하류로 헤엄칩니다. 며칠간 굽이치는 강을 따라 이동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어귀에 도착합니다. 바다 냄새가 아가미에 강하게 스며들지만 당신의 몸은 이를 견딜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평선을 살피며 나아가다 보면 곧 당신이 찾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스몰트 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억 마리의 어린 연어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벽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들 리듬에 맞춰 움직이자 포식자들이 곧장 다가옵니다. 갈매기들이 급강하하며 스몰트들을 채가고 물고기들은 아래에서 공격합니다. 이때 회색 그림자가 무리를 가로지릅니다. 물개입니다. 물개가 솟구치며 스몰트 여러 마리를 한 입에 삼킵니다. 혼란이 벌어집니다. 재빨리 피해 무리가 흩어지는 사이 섬광과 거품을 뚫고 달아납니다. 물개가 입을 벌리며 방향을 틉니다. 전력을 다해 발을 차며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당신 뒤에서 두 동료가 물개의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뒤엔 강, 앞엔 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비하면 이전 일들은 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4살입니다. 바다에서 2년을 보냈고 돌아가기까지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체 연어 인생의 6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를 떠다닙니다. 지금이 바로 급성장기입니다. 불과 2년 만에 15cm에서 거의 60cm까지 자랐고 이제 몸무게는 약 3kg에 달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오직 먹는 것뿐입니다. 매일 크릴 때와 작은 물고기 떼를 쫓아다니며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먹습니다. 매일마다 지방과 근육을 채워 험난한 귀갓길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쉽게 먹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따라 새로운 포식자도 나타납니다. 강이 포식자보다 훨씬 크고 빠르며 영리한 범고래 마피아가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범고래 무리가 물속을 가르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무리지어 헤엄치면 범고래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음파 폭발이 한 번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기절시킵니다. 곧 공격이 시작됩니다. 헤엄쳐 나아가지만 범고래 한 마리가 가로질러 오며 연어 3마리를 한 입에 삼킵니다. 흩어진 다른 연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입니다. 범고래 한 마리가 무리에서 나와 다가옵니다. 공격 대신 장난치려는 겁니다. 범고래가 꼬리로 쳐서 당신을 물속에서 회전시킵니다. 도망쳐도 범고래는 다시 와서 치며 허우적대는 걸 지켜봅니다. 갑자기 범고래가 멈춰요. 무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방향을 틉니다. 멀리 떠다니는 해파리가 그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들은 해파리로 가고 당신은 물에 떠 어지러워도 숨을 고릅니다. 당신은 살았으나 겨우 버텼습니다. 아무 일 없듯 다시 먹이를 먹으러 돌아갑니다. 다음 멈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인생 최악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기 때문이죠. 약 1년 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변합니다. 피부는 밝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머리는 초록색으로 어두워지며 턱은 칼날처럼 앞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먹이를 먹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지방이 유일한 연료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임무를 가진 수많은 연어떼에 합류합니다. 물개, 상어, 범고래가 무리를 가르며 끊임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물살은 당신을 거슬러 흐르고 1km마다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 움직입니다. 마침내 강 어귀에 도착하면 소금기가 피부를 태우듯 따갑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를 뚫고 나아가 마지막으로 상류를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물살은 매우 강합니다. 바위와 폭포가 길을 막지만 당신은 여러 번 뛰어올라 결국 그것들을 넘어섭니다. 주변에서는 수백 마리가 돌에 부딪혀 실패하지만
당신은 계속 나아가 마침내 잔잔한 물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수컷이기 때문에 알을 수정하는데 적합하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자갈 속에 산란 구멍을 파고 있는 암컷을 발견합니다. 주변에 다른 수컷 없어 당신은 가까이 다가가요. 하지만 당신이 흰 액체를 방출하기도 전에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엉겨부터 버둥거리자 진흙이 튑니다. 그가 밀어내려 하나 당신이 더 강에 밀어붙이자 갈고리 턱이 그의 옆구리를 깊게 뱁니다. 그는 심하게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5년의 삶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암컷에게로 돌아섭니다. 암컷이 알을 방출하고 당신은 그 위에 흰 액체를 덮어줍니다. 물살이 둥지 위로 실트를 끌고 와 알을 덮어 봉인합니다.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당신도 그녀도 집으로 돌아온 모든 연어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홍연어로서의 삶도 힘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